안녕하세요. 정대 운세 TV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사주로 보는 조선시대 여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성으로 풀어봤는데요. 관성, 인성, 식상, 비견, 재성으로 풀어본 그녀들의 인생사를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자기 이름보다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누군가의 어머니로 기억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주로 보면 그녀들 역시 분명한 성향과 운명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성, 인성, 식상, 비견, 재성으로 5가지 사주 구조로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관성이 강한 사주 인현왕후. 인현왕후는 조선의 숙종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왕비의 자리보다는 더 강력했던 건 왕의 사랑이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사랑했고 결국 인현왕후는 폐비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드러내지도 감정을 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주로 보면은 관성이 강한 사주는 관계, 틀, 질서, 역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관계와 틀을, 질서를, 역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해도 참고 부당해도 지켜야 하고 감정보다는 명분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우선시하는 약간 관성이 강하면 명분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인현황후는 왕비라는 자리 자체가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희빈이 몰락한 후에 다시 왕비로 복귀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역사에서 남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게 관성이 자리를 지킨다. 약간 그런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성형 사주는 행복보다는 역할을 완수하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인성이 강한 사주 심사임당. 심사임당은 화가였고 시인이었고 예술가였어요. 그러나 그녀 이름 앞에는 항상 그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율곡 이의 어머니. 그녀는 자기 예술보다 가족과 자식을 먼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로 보면 인성이 강한 사주는 참고 책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봐도
내가 손해봐 괜찮고, 내가 양보하면 편해지고, 나보다 남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남을 좀 더 생각하는 약간 그런 구조가 이제 인성이 강한 사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사임당은 자신의 재능 시대에 맡긴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전업 예술가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조선에서는 그 재능이 어머니의 덕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덕목으로 이렇게 남아 있죠. 뭐 지폐로 따지자면 이제 5만 원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어머니 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어쨌든 간에 인성형 사주는 사람을 키우지만 자기 인생은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늦게 발육이 되겠죠. 인성형 사주는 이제 사람을 뭔가 키우고 막 이러지만 이제 자기 인생에 약간 늦게 찾아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 식상에 강한 사주 장희빈, 장희빈 아주 역사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온 인물이죠. 장희빈은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입니다. 사랑을 숨기지 않았고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얻었고 아들을 낳았고 왕비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주로 보면 식상이 강한 사주는 표현력이 강하고, 이제 식상은 그 전에 얘기했듯이 표현력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이 솔직하고 욕망이 분명합니다. 이제 문제는 조선이 그런 여인을 허락하지 않았죠. 옛날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유교 사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몰락한 이유가, 그러니까 식상형 사주는 잘 될 때는 너무 눈에 띄고 무너질 때는 너무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장희빈은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숨기지 못했어요. 그게 그녀의 힘이자 아무래도 약점이 드러나는 대목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솔직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발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점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약을 받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기 선택을 부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형 사주는 시대를 잘못 만나면 비극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는 뭐 다르죠. 현대 시대는 이제 아무래도 표현이 자유롭고 이제 뭔가 이렇게 발산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되는 시대고, 이미지를 보여주고 막 이런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뭐 그렇게 이제 자기 PR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 시대에서는 식상형 인간이 오히려 더 돈도 잘 벌고 뭔가 더 이렇게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비경 강한 사주 허난설현. 허는 조선 최고 여성의 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시대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불행했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사주로 보면은 비견이 강한 사주, 그러니까 비견이 강한 사주는 이제 자존심이 강하고 스스로 버티며 쉽게 기대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하려는 약간 그런 이제 뚝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허난 설원은 끝까지 자기 세계를 지켰습니다. 이제 자기의 이제 비견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사후에 이제 평가가 그녀의 시는 중국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빛난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은 뒤에 이제 그렇게 좀 빛을 본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태어났다면 지금 시대에서는 비견형 인간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약간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자기의 이제 뚝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밀고 나면서 이거를 발현했을 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요즘 세상에는 이제 자기 PR 시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비견 사주는 외롭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견 사주는 외로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뭐 그를 남한테 휘둘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지 옹고집이라 하더라도 이제 자기의 이제 약간 브랜드가 있고 약간 확고한 약간 신념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나름 좋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나중에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요. 이제 너무 강하다 보면 그리고 재성에 강한 사주 명성황후. 명성황후는 조선 말기 가장 정치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주로 보면 재성이 강한 사주는 현실을 읽고 사람을 쓰고 자원을 움직입니다. 명성황후는 조선시대라는 거대한 판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비극적이게도 뭐 최후는 그러나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알았고 너무 많은 것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 힘이 그녀를 제거가 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안 좋은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재성형 사주는 강하지만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자기 사주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유교적인 사상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내 사주를 알면 그 운명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당신들은 이제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어떤 연이었을까? 댓글로 이제 관성, 인성, 식상, 비견, 재성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